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영업이익보다 높습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경기 불황에 실적이 상승하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5년 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익도 감소 추세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2023년보다 2024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2025년 반기 재무제표가 나왔으니 뒤에 부분을 더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죠. 5년 연속 영업이익은 훌륭하지만 영업이익률이 1%에서 20% 사이로 변동적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이 제일 높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높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최근 분기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조금씩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2024년 4분기에 비해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분기 매출과 이익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ROE는 1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채 비율은 20% 수준입니다. 2025년 1분기의 부채 비율은 22%입니다. 유보율은 다소 낮지만 재무 안정성은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서울평가정보입니다. SCI 평가정보에서 이름이 변경되어 새로워 보입니다. 52주 최저가 근처로 내려갔을 때부터 분석해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무튼 상업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분기에 적자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평가정보는 좋은 재무 안정성에 좋은 ROE를 기록 중입니다. 5년 전보다 실적이 낮아져서 그런지 주가도 5년 전과 비슷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익이 회복 추세라는 점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92년에 설립되었고 1998년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 추심업을 허가받은 서울평가정보입니다. 일단 뭐든지 최초, 최고는 좋습니다. 주요 주주가 6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겨우 2% 투자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나 배당 매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외국인이 조금만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100% 내수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100% 내수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결국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나마 전체 매출은 3년 동안 상승 추세입니다. 서울평가정보 주식의 강점입니다. 오랜 사업 업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선점 중입니다. 최근 2025년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서울평가정보 주식의 약점입니다. 시장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매출이 상승하는 사업이라도 신용평가와 채권 추심 같은 한정적인 시장은 틈새 시장일 뿐입니다. 국내 대기업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기업평가 같은 대기업이 있지요. 규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 하나입니다. 채권 추심업은 금융당국의 규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한국기업평가 경쟁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평가정보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민첩하게 시장에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역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최근에는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의 고객 네트워크가 있지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고객사로 보유 중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기업 신용평가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습니다.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 공략도 가능한 주식이죠.
만약 당신이 서울평가정보 주식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장에서나 주식 IR 담당자에게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서비스 확장 전략을 물어볼 것입니다.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AI 및 빅데이터 기술 도입 계획과 연구개발 현황을 물어볼 것입니다. 경쟁사 나이스평가 정보는 AI 기반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흑자 지속 가능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물어볼 것입니다. 신성장 동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서울평가정보는 올라핀테크와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비금융 데이터 활용은 긍정적입니다. 경쟁사 대비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2025년 주주총회 이후 SCI 평가정보에서 서울평가정보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울평가정보는 조직 문화 개편 목적이라 고는 합니다. 서울평가정보 주식을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을 기록 중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낮은 PER을 기록합니다. PBR은 2.8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낮지만 황금거북이 투자 기준으로 보면 높은 PBR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높습니다. 배당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평균 1% 후반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서울평가정보는 배당을 6년 연속으로 지급합니다. 황금거북이는 서울평가정보 주가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1,800원부터 2,200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물대는 3,500원에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개선 중이지만 대기업 경쟁사에 비해 아쉬운 종목입니다. 황금거북이의 서울평가정보 주식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5년 전보다 낮지만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 중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생겼지만 배당 수익률은 다소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BR 주식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100% 내수 기업이라 아쉽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서울평가정보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입니다. 예전에 황금거북이는 나이스 모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딱히 서울평가정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네요. 대기업 계열사에 밀리는 서울평가정보입니다. 내수 기업이라서 성장성도 조금 부족합니다. 시가총액까지 낮아서 불안한 배당 주식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